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김정희, 임수연, 그리고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찬바람이 한풀 꺾이고 서서히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하루였는데요. 이런 계절의 훈풍이 국내 증시에는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글로벌 증시에는 닿지 못했는데요.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게 기술주 전반의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매수 그리고 매도 사이드가 발동이 될 정도로 변동성이 컸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5,300선에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도 동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조금 엇갈린 흐름 속에서 가고 있는 우리 증시, 어떤 포인트를 함께 짚어봐야 할지 오늘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그 포인트들을 함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에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0.84%, 나스닥은 1.43% 하락했고 다우 지수 0.34% 하락으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날 시장을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빅테크 주식에 집중되는 매물 압박이었습니다. 이 미하원의 예산안 가결로 일단 셧다운 리스크는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AI 산업 구조 변화와 그리고 기업 실적에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AI 산업 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모델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AI가 개발과 서비스 영역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종목별 차별화는 뚜렷했는데요. 이 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성과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미증시 종목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빅테크 섹터의 빨간불이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엔비디아 2.84%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나란히 약세를 보이면서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매물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과 메타 역시 1%에서 2% 하락하며 플랫폼주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차별화됐습니다. 팔란티어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6% 넘게 급등을 했지만 오라클은 약세를 보이면서 이 빅테크 전반의 약세 흐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재 섹터에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 상승했고요. 따라서 경기 방어주 성격이 뚜렷했던 흐름이었습니다. 또 에너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네요. 그리고 금융주 가운데 JP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일라일리 3.90% 하락이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이 나흘 만에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을 하면서 중단됐던 일부 연방기관 업무가 정상화된 건데요. 이번 예산안은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기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국토안보부 예산은 2주짜리 임시안으로 처리됐는데요. 따라서 오는 13일까지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민 세관 단속국의 강경 단속 정책을 문제 삼아서 이 국토안보부의 예산 분리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요. 양측이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일단 셧다운 리스크는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동맹 중심으로 재편하는 새로운 무역 블록을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그버건 미 내무부 장관은 미국이 여러 국가와 국가 클럽을 구성해서 이 참여국 간 핵심 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호주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이 관련 프레임워크에 서명은 했지만 한국은 아직 공식 참여 단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 추가 협정 체결을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대응해서 동맹 간 협력과 또 자체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국제 정세 소식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고위급 회담을 앞둔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아라비아해에서 이란 드론을 격추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유조선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6일 이스탄불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백악관은 대화는 계획대로 할 거라면서 협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이슈입니다.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월마트입니다. 유통기업으로는 전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포함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술주들이 중심으로 주도하던 시총 1조 달러 구역에 합류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월마트 주가는 1년간 약 26% 이상 상승하는 장기 랠리를 이어왔고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 그리고 이커머스 성장 전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프라인 중심 유통기업이면서도 온라인과 이 물류 자동화를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운영을 해와서 데이터와 광고를 통해서 이 수익 다변화를 실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일부 애널리스트는 리스크를 다소 지적하기도 합니다. 전통 소매업의 이익률 한계까지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미래 실적 대비 고평가가 아니냐라고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세계적인 비만 당뇨 치료제 제조사 노보노디스크의 2026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대 13%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약가인하 압박과 경쟁 심화 때문인데요. 게다가 경쟁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 확대와 가격 경쟁률이 본격적으로 심화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노보의 주력 제품인 웨고비와 오젬픽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발표되자 주가는 미국 증시에서 14%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따라서 비만 치료제 섹터 전반이 또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전망을 계기로 비만 치료제 산업의 고성장 기대가 한 단계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그리고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희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AI 발전으로 각 종목마다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런닝이나 걷기처럼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내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수익이 돼서 투자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침체됐던 국내 블록체인 시장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든 유틸리티 블록체인 덕분인데요. 그 중심에는 M2E 프로젝트 슈퍼워크가 있습니다. 벌써 운동한 만큼 보상을 받는 이 서비스는 이용자만 50만 명, 그리고 재사용률이 87%라는 독보적인 기록을 세웠는데요. 특히 단순한 코인 가격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통신과 금융 같은 실물 경제 영역으로 생태계를 확장해서 블록체인의 실용성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의 전유물이었던 블록체인이 이제는 우리 지갑과 서비스를 잇는 실질적인 도구로 진화한 셈인데요. 가상자산의 가치와 실물 경제의 편의성을 동시에 잡은 이런 변화가
우리 산업 지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이어서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임수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브리핑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짜고 움직인 기업들이 대규모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표이사급 임원들의 주도하에 드러난 담합 규모만 1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여온 업체 관계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한 재분사 6곳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 폭을 사전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이 기간 단합 규모는 약 5조 원에 달했고 밀가루 가격은 최고 40%까지 넘게 오르며 지금도 담합 이전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탕 시장에서도 담합이 확인됐는데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주요 제당사들은 2021년부터 약 3년간 설탕 가격을 함께 정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 규모는 3조 2천억 원, 설탕 가격은 최대 6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은어로 부르며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급 임원까지 직접 기소하며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준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활 필수품 가격을 둘러싼 기업 담합에 대해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채소와 쌀값까지 오르며 비교적 잠잠하던 축산물 가격까지 함께 상승해 서민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와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 가격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자료를 보면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소비자 가격은 100g당 2,691원으로 1년 전보다 6% 올랐습니다. 한우 등심은 같은 기준 13.1%나 상승해 상승폭이 더 컸는데요. 수입 소고기 역시 고환율 영향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냉장 척 아이롤은 3,853원으로 전년보다 12.1% 올랐습니다.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특란 10개 가격은 20% 이상 급등했고 닭고기도 전년 대비 5.5% 상승했습니다. 이런 축산물 가격 상승은 단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축산물 물가가 지난해보다 4.1%가량 반등했으며 이는 농축산물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영향으로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고 출하가 지연된 점과 고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할인 지원 등 대책을 내놓으며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장바구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최근 한 국내 대형마트에서 인간형 로봇을 판매하기 시작한 건데요. 어떤 로봇들이 판매되고 또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장에 등장한 인간형 로봇은 어린이 키 정도의 크기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무술 동작과 춤까지 선보입니다. K-팝을 연상시키는 동작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발걸음을 멈춘 모습인데요. 이번에 판매되는 로봇은 인간형을 포함해 총 14종입니다. 아직 인간형 로봇은 사람의 말을 스스로 이해하는 단계는 아니고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람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체험형 전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인간형 로봇은 3천만 원을 넘고 보다 복잡한 동작이 가능한 고급형 모델은 7천만 원에 달하며 개인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큰데요. 반면 수백만 원대의 로봇 개나 또 바둑을 드는 기능성 로봇은 실제 구매로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업체 측은 당장 판매 실적보다는 미래 기술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는 데 의의를 뒀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의 로봇 판매 시도가 휴머노이드 대중 출발점의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내용 잘 전해주셨습니다. 대형마트의 파격적인 시도가 휴머노이드 시대를 앞당기는 듯합니다. 로봇이 그려질 앞으로의 새로운 지형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어디 갈까입니다. 추운 겨울 우리 집에만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따뜻함과 낭만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오늘은 양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한겨울밤 넘실거리는 파도 소리와 타오르는 불꽃이 만나는 곳, 강원도 양양 낙산해변에서는 지금 낭만 가득한 모닥불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양 낙산해변 달빛 모닥불 축제는 동해안의 아름다운 일출 명소죠. 낙산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겨울바다의 정취와 따스한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양양의 대표 겨울축제입니다. 특히 양양은 서핑의 성지로 불릴 만큼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한 곳인데요. 겨울에는 이 뜨거운 열기를 모닥불로 옮겨왔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양양 낙산해변 달빛 모닥불 축제는 보여주는 축제가 아닌 느끼는 축제라는 주제로 2026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짧고 강렬하게 진행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로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 이후부터 본격적인 달빛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해변 특성상 강풍이나 기상 악화 시 안전을 위해 모닥불 운영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날씨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번 축제는 체감형 낭만에 집중했다는데요. 단순히 추위를 피하는 불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나누는 복합문화 축제로 자리 잡은 이번 축제의 관람 포인트,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는 백사장을 수놓는 대형 모닥불과 불멍 체험입니다.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이 시간은 거대한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불멍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모닥불에 직접 구워 먹는 고구마와 마시멜로 체험은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인기 콘텐츠입니다. 한 팀당 10,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참가자들에게 기본 먹거리, 꼬치구이와 고구마, 옥수수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이 준비한 재료로 자율 바비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밤하늘을 채우는 낭만 버스킹입니다. 어둠이 내린 낙산해변을 무대로 파도 소리와 어우러지는 어쿠스틱 버스킹 공연이 겨울바다의 낭만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양양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겨울 간식 마켓입니다. 겨울 바닷가에서 양양 셀러들의 겨울 간식들을 맛보실 수 있는데요. 구워 먹는 치즈꼬치, 호떡, 떡볶이 등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또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다토끼 포토존과 축제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DIY 야광 페이스 페인팅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낙산해변 비지구 행정봉사실화 백사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 시 낙산해수욕장 주차장 또는 낙산 파출소와 주차장으로 가시면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양양종합 여객터미널에서 하차 후 시내버스나 택시로 약 10분이면 축제장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양양 낙산해변 달빛 모닥불 축제는 차가운 겨울바다를 가장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파도 소리와 불꽃의 온기 속에 몸을 맡겨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봄이 오기 전 동해안의 달빛이 품은 양양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주식 그리고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기다인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국내 시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는데요. 미국발 사풍에도 코스피가 이틀 연속 4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4일 역대 장중 종가의 최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자세한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5,3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워시 쇼크의 지난 이틀 동안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가 4일 만에 5,300을 돌파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5,300을 돌파한 건 지난달 30일 이후 3거래일 만입니다. 또한 그래프를 보시면 어제 7% 급등했던 코스피는 숨을 고르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소폭 하락한 5,260선으로 출발했지만 곧 내리폭을 줄이더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부동산 규제로 증시가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세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투자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했는데요. 개인은 1조 원 넘게 매도했고 외국인은 9,40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1조 7,83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1,149원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1,440원 후반으로 장을 시작한 뒤 소폭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개인은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는 하락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약세의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0.96% 오른 16만 9,1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는 0.77% 내린 90만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반도체 대형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나타낸 것인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2.54% 오른 50만 4천 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두산 에너지빌리티가 5.81% 오른 9만 6,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동차와 원전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주, 지주사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미국 기술주가 어제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반도체 종목은 쉬어가지만 다른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에코프로는 3.53% 오른 17만 5,800원의 장을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60% 오른 22만 2,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가 상승을 견인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한국 기업 사상 최초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대장주들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증시가 많이 올랐던 만큼 또 주목받았던 특징주들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김정희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특징주 신성 ENC입니다. 이 신성 ENC가 태양광 발전 사업과 EPC 역량을 앞세워서 데이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 ENC 측은 브릿지오션 컨설팅과 신재생 에너지 구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AI 클라우드 확산으로 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이 데이터 센터에 태양광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첫 프로젝트로는 데이터 센터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 용량은 15에서 30메가와트 규모. 올해 말 또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간 축적한 태양광 EPC 경험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 센터 맞춤형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공조사업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연계해서 에너지 효율과 그리고 운영 안정성을 높인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수요 확대 속에서 이 신성 ENC의 주요 포트폴리오 사업이 과연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지 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신성 ENC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장중에는 9.30% 상승한 최고가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6.53% 오른 채 장 마쳤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대한 수혜주로 오늘 주목을 받았던 신성 ENC 잘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한전기술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미 간 원자력 협력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밸류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과 같은 원전을 테마로 한 종목들이 많이들 올랐는데요. 한전기술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이번 이슈 핵심은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라 원자력을 포함한 전략사업 전반에서 한미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민간 원자력 협력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조선, 그리고 미국 내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까지 포괄적인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원전 협력이 중장기 산업 프로젝트로 격상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에너지 안보와 원전 재건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민에서 한국의 설계, 엔지니어링 역량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에 대한 독보적인 설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까지 설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미 원자력 협력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한전기술이 미국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혜주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과 고급 기술 인력이 해외 원전 사업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시가는요, 14만 100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12.19% 오른 14만 8,2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관련주 살펴봤고요. 다음 특징주는 임수연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주 바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국내 태양광 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자국 태양광 기업에 지급하던 수출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글로벌 시장을 흔들어왔던 중국발 저가 공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태양광 셀과 모듈을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원가 이하 판매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가격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건데요. 여기에 은과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태양광 셀과 모듈 가격은 올해 들어 이미 20% 가까이 상승했고 4월 이후에는 추가 인상 가격까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태양광이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셀 수입의 90% 이상, 모듈은 사실상 전략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공급 축소는 곧바로 국내 시장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HD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을 대체할 국내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HD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태양광 셀과 모듈을 직접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 매출의 70%가 국내에서 발생해 이번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또 사업 구조도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패널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발전소 설계와 시공, 그리고 조달은 물론 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 EPC 사업의 비중이 높아 원자재 가격 변동에도 수익성을 지켜냈습니다. 실적도 비교적 안정적인데요. 국내 주요 태양광 기업들이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HD 현재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에도 흑자를 키워왔고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5% 증가할 거라는 가이던스도 제공됐습니다. 중국 변수로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대안으로 떠오른 HD 에너지 솔루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HD 에너지 솔루션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54,3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75,500원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가 75,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 오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김정희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오늘 장 초반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종목입니다. 바로 기업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소식인데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 초반 13%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매출액 1,709억 원, 영업적자 338억 원으로 적자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수치만 보면 다소 부진한 성적표긴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올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AI 회로박 수급 개선과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전지박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연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맞물린 건데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은 이어졌습니다. DS투자증권은 고급 동박 수요 증가를 근거로 목표 주가를 36,000원에서 6만 원으로 상승했고요. SK증권 역시 올해 큰 폭의 손익 개선을 예상하면서 흑자 전환 시점을 4분기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연초 이후 주가가 이미 39% 급등한 것을 고려를 하면 이익 개선 속도는 더딜 수 있다며 이 목표 주가 4만 원,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AI 회로박과 ESS용 동반 시장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냐인데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흑자 전환 스토리, 이 현실을 만들 수 있을지가 또 주목이 됩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1,95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고요. 잠시 하락한 시점이 있었지만 13.72% 오른 47,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터리얼즈였습니다.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는 만큼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도 같이 보실 텐데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증권가에서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핵심 배경은 5공장 가동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고부가 제품인 다중적층 인설 회로 기판, MLB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MLB는 여러 층의 회로를 겹겹이 쌓아 만든 기판으로 AI 서버, 데이터 센터, 가속기,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부 매출이 다음 분기로 이연되면서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중요한 건 수요 자체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요 고객사양 스위치와 AI 가속기용 MLB 매출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흐름이 더 분명해질 건데요. 주요 글로벌 고객사들의 차세대 가속기와 네트워크 장비의 다중적층 MLB 적용이 확정됐고 이수페타시스는 해당 제품군의 핵심 공급업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800기가 네트워크 장비 수주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기존의 400기가 제품보다 판매 대가가 2~3배 높은 고부가 제품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이수페타시스 12만 100원에서 출발해서 5.91% 오른 12만 8,4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봤던 특징주의 공통적인 부분은 데이터 센터 수요에 따른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현지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마켓 트렌드입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조용하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경쟁 무대가 지상에서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누가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냐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하느냐가 인프라 경쟁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에서는 이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뉴스와 함께 우주 데이터 인프라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빅뉴스입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AI 스타트업 xAI를 전격 합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습니다. 로켓과 위성 그리고 AI 기술을 한 번에 묶은 건데요. 위성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AI가 분석하고 자체 인프라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수직 통합 전략입니다. AI 경쟁을 아예 우주 인프라 경쟁으로 끌고 간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우주일까요?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냉각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상에는 부지와 전략 모두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우주는 태양광을 24시간 활용할 수가 있고 자연 냉각 효과도 뛰어나며 공간 제약도 거의 없습니다. AI 연산에 훨씬 효율적인 환경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클라우드 같은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머스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위성 데이터와 우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우주는 이제 탐사가 아니라 데이터 산업, IT 인프라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주항공청이 출범해 위성과 발사체, 그리고 우주 데이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주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이번 테마는 우주 관련 기업만 주목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성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까지 인프라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성 통신 분야에서는 화나 시스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AI 서버와 직결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전략 인프라의 HD 일렉트릭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우주항공이라는 키워드가 반도체와 전력 산업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AI 경쟁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인프라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지상에서 우주로 넓어지고 있는 건데요. 새로운 성장축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편지의 기자와 함께 AI 트렌드, 그중에서도 지상을 넘어서 우주항공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산업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이제는 AI라는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지상을 넘어서 우주까지 이어진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임수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차 전지 및 전자재료 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ESS, 차세대 배터리 기술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1970년 기업 설립 이후 에너지 솔루션 계열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주력 사업 크게 두 가지입니다. 2차 전지 사업과 전자재료 사업인데요.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BMW나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과 협력하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핵심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ESS 그리고 소형 IT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며 각형이나 원통형 등 다양한 형태의 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고성능, 고안정성에 중점을 두며 니켈이 많은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로 주행거리와 출력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ESS 시장에서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등에서 ESS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도 함께 뛰었습니다. 실제로 ESS 매출은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하며 삼성 SDI의 실적을 견인하는 주요 축으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삼성 SDI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로 인해 2025년 전체 실적은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에서는 매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고 손실폭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개선이 확인됐습니다. ESS 사업과 전자재료 부문은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유지하며 적자 완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증권사들은 삼성 SDI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는 전통적인 전기차 확대뿐만 아니라 ESS 수주 확대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ESS 공급 계약이 확대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을 기반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SDI 미래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BMW와는 전고체 배터리 실증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현대차 기아와는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으며, 차세대 배터리 적용 분야를 전기차를 넘어 로봇과 신사업 분야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ESS와 UPS 그리고 BBU 배터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과 전망을 바탕으로 삼성 SDI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체질 개선에 집중해 올해를 턴어라운드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전기차 ESS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까지 삼성 SDI의 중장기 전력에 시장의 시선이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로그였습니다. 네, 임수연 아나운서와 함께 삼성 SDI에 대한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임수연 아나운서와 함께 삼성 SDI에 대한 스토리 잘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의 흐름과 산업 동향을 알아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정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산업들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3D 검사 장비 분야의 글로벌 강자입니다. 바로 고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먼저 어떤 기업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영은 전자제품 생산 공정의 필수인 3D 납포도 검사 SPI라고 하고요. 이 부품 실장 검사 AOI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3차원 측정 기반의 정밀 검사 기술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순한 장비 제조사를 넘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축적한 검사 데이터와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사의 불량률은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파트너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매출 구조 보시면요. 제품별로는 3D AOI가 54%, 3D SPI가 34.2%, 그리고 기타 제품이 11.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전방 사업별로도 보시면 자동차 전장 36.7%, 서버 35.8%, 그리고 IoT 20.4%, 모바일 기기 6.3% 정도 수준입니다. 이 유진투자증권은 특히 자동차 전장과 서버 부분이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4분기 기준으로 자동차 전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5%, 또 서버 부분은 117.2% 정도 증가를 하면서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영업이익은 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 고영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짚습니다. 첫째는
본업 회복 속도입니다. 3D AOI를 중심으로 검사 장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서버와 자동차 전장 부문에서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수출과 매출이 동시에 개선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의료 로봇 사업에 본격화입니다.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 올해부터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 PMDA 인허가를 이미 획득했고 또 미국 출하도 시작됐습니다. 올해 판매 목표는 약 20대, 그리고 이 가운데 상반기에만 8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1분기 매출액을 623억 원,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6% 그리고 13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본업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로봇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해서 유진투자증권은 고영의 목표 주가를 21,000원에서 3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본업인 S3D 검사 장비의 회복과 또 의료 로봇 사업 확대 진출이 함께 맞물리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방 산업 투자와 그리고 의료 로봇 판매 추이에 따라서는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우리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3D 검사 장비에서 강자를 달리고 있는 고영에 대한 투자 리포트 잘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정희 아나운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의 혼합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흐름은 언제나 예측 불가하게 흐르는데 그중에서도 이 상황에 맞게, 나의 전략에 맞게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건 변수가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나만의 전략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는 거,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수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휴머노이드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미래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와 기업 담합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을 함께 살펴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네, 발전하고 있는 분야는 발전을 계속 거듭하고 있지만 또 물가 같은 부분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또 오르는 섹터만 쏙 오르고 내리는 섹터는 아직 지지부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